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잘 지내셨어요, 하루 동안? 이제 학원 생활이 이제 이틀 지났으니까 좀 익숙해져야 될 텐데, 아직도 약간 생소하고 그러시죠? 나중엔 저절로 눈 뜨면 여기 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급 영양학에 대해서 함께 하게 됐는데, 저는 최은미고요. 자, 사실 고급 영양학을 시작할 때는 늘 그렇지만 좀 약간 걱정이 앞서요. 여러분들한테 이 과목을 어떻게 재밌게 설명을 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같이 논의하면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이 살짝 있고, 미리 어떻게 진행할 거라고 얘기를 길게 하면 겁을 먹을까봐 겁을 먹고 지레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버릴까봐 좀 걱정도 되고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영양학을 우리가 4년씩 공부하고 또 더한 분들도 있고 한데, 하다 보면 이 과목이 만만치가 않죠. 책은 어쩌면 고급 영양학 말고 기초 영양학 같은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얇아요. 그리고 내용도 딱 요약이 다 돼 있는데, 그것들 뒤에 숨어 있는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쉽고, 그런 정도는 이미 우리 기본적으로 건강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아는 정도예요. 그건 전문가가 알아야 될 정도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이 가야지 될 목표는 영양교사인데,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교육자로서 갈 때 그 정도의 지식 수준으로 우리가 식단을 짜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 부분이 우리한테 침범을 당했는가, 영양학이라는 게. 아침 드라마 같은 걸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의사 선생님들이랑 막 쫙 나와갖고 엄청 건강 얘기를 하면서 80%가 영양 얘기예요. 영양 얘기를 해,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참고하는 자료들이 다 뭐냐면, 영양학과 교수님들이 했는 논문을 갖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건 원래 우리 거였다는 거지. 근데 우리도 그거를 그분들이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랑 얘기를 했을 적에 거기에 더 신뢰를 주는 거예요. 약간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의사라는. 사실 원래 우리 거였거든. 뺏기면 안 되잖아. 보면 헬스 트레이너도 영양을 얘기해요. 보면 되게 깊게 얘기를 해. 나도 모르는 얘기들을. 우리가 자꾸 외면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침범해 온 거예요. 우리 어떻게 되냐면 다시 찾아야 되거든. 그죠? 그리고 누구까지 하냐면 홈쇼핑의 쇼호스들. 엄청 똑똑해, 영양학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새로운 영양소들을 막 설명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그것만 외웠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영양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역이 더 스페셜해질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가 자꾸 안 하려고 그렇게를 돌려요. 공부를 깊이 안 했거든. 그래서 누가 뭐 물어보면 학교 때 안 배웠는데, 뭐 예를 들어 엄마 저게 뭐야? 새로 나온 건데, 그러면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은 난감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걸 찾아서 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양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한테 영양학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입견을 가질 것 같아요? 뭐 하는 사람으로 알 것 같아요? 식단 짜는 사람으로 알 것 같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을 해. 우리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종은 아니지만 유사한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학문은 의학에서도 하고 있고 약학에서도 하고 있고, 기본적인 것은 다 공통으로 하고 있거든. 그 사람들이 볼 때 영양학과를 나온 사람들은 뭐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냐면, 인체 내 대사에 대해서는 박사라고 생각을 해요. 영양학은 대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뭐 어떤 내가 특정 질병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것을 몰라. 영양에 대한 것, 대사에 대한 건 몰라요. 약물에 대한 것만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남들이 우리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왔을 적에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어디에 가면 그걸 알 수 있더라라는 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하려면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문가지, 최소한. 근데 문제는 저도 학교 다닐 때 깊게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선생님들도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영양사는 식단 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넘어선 직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준하는 만큼 따라가면 우리의 위상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근데 자꾸 제자리에 있으려고 그러고, 너무 힘든 건 안 하고 싶고, 그건 의사들이 할 일이고, 뭐 운동 영양 같은 거는 그건 헬스 트레이너들이 그 부분을 할 거고, 그럼 우리는 정말 할 게 없는 거지. 좀 있으면 식단도 컴퓨터가 짤 거예요. 진짜 이제 할 게 없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꾸 개발해야 되고, 너무 앞선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 직장에 딱 가서도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을 내가 만든다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 예를 들어 요즘 비만이 많더라고요. 비만에 대한 것을 학교에서 교육하는 어떤 뭔가를 앱을 개발하는데 내가 참여를 한다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발전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는 게 자꾸 뒤밀린다고. 그래서 저도 한 10년 정도 그걸 했어요. 영양사 생활을 실무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배지, 실무 선배이고 전공의 선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저보다 후배들이 더 똑똑한 영양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 그렇게 해야 대접을 받지. 이제 학교로 갈 텐데, 학교 가면 교수 선생님들은 다 그 과목의 전공자들이라서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물으면 그분들은 답을 척척 해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수학이든지 과학 이런 거. 근데 영양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리는 전 식단만 짜고요. 이러면 곤란하거든. 그러면 아무리 직장이 단단하고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걸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학을 할 때는 내가 나를 다진다. 시험 합격 목적은 기본이지만 내가 전공을 좀 더 다져야겠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알면서 토대를 다 해야겠다. 그러면 합격 후에도 자신감이 생겨요. 누가 뭘 물어볼까? 있으면 어떤 선생님은 한번 왔는데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탁과 선생님이 건강검진표를 갖고 영양사실로 오셨다는 거지. 보건실로 안 가고 영양사실로 와서.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겠냐고. 너무 난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속속이 있고, 비만 엄마들이 영양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싶다고 상담 요청을 한대요. 상담실을 통해서. 그럼 걔하고 영양 상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탕이 안 돼 있으면 못하지. 그럼 우리한테 왔는 손님을 돌려보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직업이 무슨 직업인 것 같아요, 영양사가? 사무직인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우리 서비스직이에요, 서비스직.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거든? 의사는 의료 서비스고, 교육자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서비스직은 오는 고객에게 만족을 시켜야 된단 말이지, 누구라도. 그러려면 내가 전공에 자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험 합격이 여기가 목표고, 그 위기가 있으면 여기를 보고 가요. 그럼 여긴 따라오게 돼 있어, 합격은. 그러니까 합격을 눈앞에까지 두고 하면 간당간당하잖아. 근데 그 위까지 보고 있으면 여기는 그냥 접고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내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수업이 고달플 수도 있다는 거를 아름답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는 과정이, 솔직히 저도 학부 때 여러분들하고 다를 바 없이 공부했는데 해보니 재미가 있더라고요. 영양학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분야를 알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되게 메리트 있는 과목이고, 남녀를 이거를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도 계시는데, 여자로서 자신 있게 뭔가를 해내고 대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영양사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다지기만 하면 각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직군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노력하면서 이걸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그릇을 뺏기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영양학을 우리가 막 씹어야 돼요. 씹어서 삼키고 또 되새기면서 또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이 영양학을 4년 했는 여러분은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지, 제 말은. 기초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해서 우리가 영양학을 하면 좋겠고, 또 저번에 생애 주기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이론반에서는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제목 부분을 한번 보시면 1번부터 시작해서 쭉 있고, 이 책이 2권으로 나눠져 있죠. 앞쪽이 영양학이고 뒤쪽 파트가 생리생화학으로 해서 가운데 삽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얘네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대사 부분까지는 영양학을 하고, 예를 들어 탄수화물을 하고 마치면 탄수화물에 관련된 생화학이랑 생리학을 공부할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그리고 다시 탄수화물, 단백질 진행을 하다가 무기질하고 비타민을 하는 순간이 됐을 때는 뒤에 걸 먼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재가 무기질 먼저 나오고 비타민 나온 게 아니고 어떤 대사에 관련된 무기질과 비타민이 섞여가지고 한 팀이 돼 있거든. 그렇게 얘들이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타민과 무기질로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리 쪽으로 넘어가서 혈액에 관련된 생리 대사를 배우고 거기에 관련됐던 영양소를 영양학 파트로 넘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엮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한 영양소가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죠. 칼슘 같은 데는 막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혈액에도 섞여 있고 골격에도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그때 봐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하면서 정리를 할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를 좀 참고해서 하면 좋겠고, 아무튼 영양학은 학기 중에는 외운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충분히 이해를 한다. 외워야 될 것은 별표를 해놓고 나중에 외우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다시 되풀이. 다 외우면 좀 좋겠지만 시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목표는 뭐냐면, 낚시로 치면 제가 뭐 되게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어서 포인트도 잘 알고 장비도 최고급이고 그죠, 기술도 좋아서 한 번에 딱 낚을 수 있는 기술은 사실 저한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촘촘한 그물을 크게 펼칠 거예요. 크게. 그래서 당기면 뭐라도 당겨 올라오게끔 촘촘한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서 안 나오면 저는 정말 능력이 없는 선생이에요. 다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서 꼭 집어서 문제를 적중하는 그 파트에 대해서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시면 아마 만족 못할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것들을 봐서 촘촘한 많은 그런 그물을 만들 거고, 그래서 그거를 던져서 엮으면 문제가 더 뭐라도 걸리게끔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걸 알고 진행을 하면, 왜 이렇게 자꾸 선생님 강의는 자꾸 옆으로 나가지? 직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을 하세요. 나는 지금 그물을 짜고 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받아들인 것들이 효과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합격자들이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더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좀 약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자료들을 갖고 여러분들 만난 거니까 믿고 따라보고, 이게 이제 따라오다가 속도가 저하고 안 맞으면 이제 지쳐버리거든. 그러니까 꼭 한 주 거는 그 주에 딱 마무리를 하고, 모르면 그 다음 주에 와서 질문을 하시고 끝내면서. 근데 혹시 또 모자라면 6월쯤에 한번 스스로 하고 문제풀이 하면서 또 다지고, 이제 그러면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다른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할 건데, 오늘 수업은 첫 시간은 조금 짧게 갈 거예요. 약간 오리엔테이션, 인트로덕션 하듯이 하면서 하고, 빔을 보고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시점에서 끊을 거니까 조금 일찍 마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를 먼저 보고, 오늘 프린트물이 장수는 3장인데 파일 이름이 이제 2개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구조 하고 흡수 이렇게 순서대로 나갈 거니까 옆에 챙겨 두시고요. 교재는 5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제일 첫 페이지에 1번이 개요인데 그건 없애세요. 2번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개요로 해서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다가 그냥 괄호 1로 모든 게 끝나서, 개요라고 하는 거는 제 1번의 개요는 없애면 될 것 같고,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하기 전에 이제 간단히 봐야지 될 거는, 탄수화물을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큰 이제 구획으로 나눠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생물 아니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의 구성이 주로 무엇으로 되어져 있나 이렇게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영양학에서 탄수화물을 하느냐 했을 적에 물이 많고, 그죠? 두 번째는 무기물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기물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몸 자체가. 그러면 물은 뭔지 알 거고, 무기물과 유기물의 구분은 뭘로 할까요? 어떤 게 무기물이고 어떤 게 유기물일까? 그 구조 안에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이에요. 구조 안에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이에요. 그럼 이 유기물이 뭐가 있냐면, 탄수화물이 있고, 지질이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고, 핵산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구성하고 있는 유기물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거고, 핵산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DNA, RNA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DNA, RNA는 이 속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오탄당이라는 당 성분이 들어가고, 인이 들어가고, 염기가 들어가는 형태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당분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탄당.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을 할 때
오탄당 부분에서 핵산을 잠깐 다룰 거고, 지질은 우리가 영양학적인 걸 할 거고, 단백질도 할 거고, 단백질 중에서 이제 핵산이 DNA를 합성하고 거기에서 뭐 유전자에 관련된 걸 하잖아요. 그 단백질과 가까우니까 대사의 핵산의 일부분은 또 단백질에서 하면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무기질은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 중에 뭐가 빠졌어요? 여기서 비타민이 없잖아. 비타민은 우리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대사를 도와주는 물질이거든. 그래서 걔는 유기물과 무기물에 속하지 않고 그냥 구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학에서 이걸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걸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할 거다. 그럼 탄수화물은 구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성이랑 구조를 볼 거고, 두 번째는 소화 흡수되는 과정을 볼 거고, 세 번째는 탄수화물의 기능, 그리고 네 번째는 탄수화물과 건강과의 관계,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생화학에 대한 것들을 할 겁니다. 앞에 거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뭐 다시 공부해야 될 건 있지만 생화학 부분이 깁니다. 내용이. 그래서 한 주 안에 못 끝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생화학까지 마칠 때가 되면은 4월 중순쯤 돼요. 이 과목에서. 그리고 나머지를 그 이후에 하게 돼요.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빨리 안 끝나는 게 아니고 텀을 내가 그렇게 잡았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꼼꼼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갈게요. 특징. 그래서 첫 번째 특징과 종류를 볼 텐데, 자, 탄수화물을 볼게요. 탄수화물은 특징이 이제 3대 열량 영양소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열량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대사 혹은 산화를 진행하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이 탄단지이고, 그리고 탄수화물의 경우는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 다당류 이렇게 구분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당류는 포도당과 과당과 갈락토즈가 대표적인 그 영양소 당분이고, 이당류는 메가당, 자당, 자당이란 말고 또 뭐라고도 써요? 서당이라고도 쓰죠. 그 다음에 슈크로즈, 그 다음에 유당, 이런 것들이 이당류입니다. 구조는 뒤에 그림을 보면서 할 거니까 일단 이론만 볼게요. 자, 세 번째, 다당류. 다당류는 전분, 글리코겐,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분의 경우는 식물의 에너지 저장원이고, 글리코겐은 동물의 에너지 저장원이더라. 그리고 식이섬유는 식물에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물질들인데, 특징은 우리 몸에 소화효소가 없다 그랬어요. 소화효소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로 사용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전에는 식이섬유소가 영양소로 안 쳤는데, 얘의 생리적인 기능이 막 부각이 되면서 이제 영양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 기능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탄수화물에서는 사람이 탄수화물을 합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탄수화물. 우리가 탄수화물을 공급을 받아야 포도당인 혈당도 할 수가 있고, 뭐 간의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기도 하고, 근육이 저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할 텐데, 그럼 그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근본이 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몸에 넣을 수가 있어요?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곡류, 식물에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식물은 어디에서 탄수화물을 얻어요? 광합성을 통해서 걔네들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광합성을 못하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은 걸 통해서 대사를 하는데, 그러면 식물도 대사라는 게 있겠죠. 걔들도 키가 커야 돼. 잎도 많이 생겨야 되고, 열매도 맺어야 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식물들 안에서도 에너지 대사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하는 뭐 해당, 뭐 TCA 회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걔네들도 미토콘드리아가 있거든. 근데 우리한테 없는 엽록체라는 게 걔네들한테는 있는 거예요. 식물에는. 그래서 엽록체에서 햇빛이랑 뭐를 받아요? 햇빛이랑 물을 받아서 뭘 만들어요? 포도당과 뭘 만들어? 산소를 만들어요. 얘네들은. 이게 식물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이거는 우리의 에너지원이고 이건 우리 호흡에 필요한 거니까 식물이 없으면 우리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걸 우리가 먹잖아요. 예를 들어 얘를 먹었어. 동물의 경우. 먹으면 포도당이 들어와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게 뭘까?
얘가 준 O2가 와야 돼. 그리고 ATP를 만들고 CO2를 만들어요. 그래서 광합성이랑 우리가 몸속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대사의 요약을 보면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얘들은 햇빛, 물 더하기 CO2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필요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를 공급을 받아서 자체 내에서 포도당을 일부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서 기공을 통해서 얘들은 나가고, 포도당은 저장되는 공간 있죠. 뿌리라든지 줄기에 뭐 고구마하고 우리가 감자 얘기하듯이 그런 데 가서 저장이 돼 있어 우리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서 O2는 내보내면 우리가 숨 쉴 때 쓰고, 그렇게 나온 산소를 우리가 마셔서 포도당을 대사시킬 때 또 쓰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고 CO2를 뱉어내면 얘가 또 가지고 가서 쓰고, 이게 이렇게 생태계가 돌아가면서 탄수화물 우리한테 공급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 전부는 식물로부터 온다 라는 거고, 먹은 것을 저장하는 동물의 형태는 글리코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밑에 있는 표를 보기 전에 한 장 앞 넘기셔서요. 6쪽을 볼게요. 6쪽에 보면 탄수화물을 구분을 잘 해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탄수화물을 단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 둘로 나누었는데, 단순하고 복합으로 나누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누었다고 보고, 단순은 단당류와 이당류로 나누고 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고당, 다당류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숫자가 뭘 말하는지는 아시죠? 뭡니까? 당이 몇 개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당류는, 여기서 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설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 포도당 1개, 뭐 갈락토즈 이런 걸 얘기할 적에도 슈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원서를 읽을 때 슈가가 나오면 설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설탕을 슈크로즈라고 말을 해요. 슈크로즈고 슈가는 당이야, 당. 여기서 당이 하나 있는 거. 이당류는 2개의 슈가 유닛이 있는 거고, 올리고당은 3개에서 10개를 말한다. 다당류는 10개 이상을 말한다. 그리고 각각 나누어서 보면 앞에서 봤듯이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그다음에 갈락토즈. 이당류는 유당, 서당, 메가당. 올리고당은 3개에서 10개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여기서 라피노스하고 스타키오스만 2개를 일단 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경 쓰는 2가지예요. 올리고당 중에서. 그 라피노스는 어떻게 생겼을까? 간단하게 이제 말로 표현을 하자면 최저 3개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을 때 3개가 라피노스고, 스타키오스는 당이 4개짜리예요. 이게 나중에 구성에 나오니까 지금은 간단히 설명만 들으세요. 자, 라피노스는 무엇과 무엇으로 결정되어져 있냐면 단당류가 종류가 뭡니까? 포도당, 갈락토즈, 과당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피노즈는 얘네들이 하나씩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리고 스타키오스는 일단 하나씩 있어야 돼. 그리고 갈락토즈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스타키오스고, 라피노스는 포도당, 갈락토즈, 과당에서 얘는 3탄당, 얘는 4탄당. 이런 종류들을 우리는 올리고당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당류의 유당은 글루코즈와 갈락토즈가 결합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서당은 슈크로즈는 포도당이랑 뭡니까? 과당이랑 결합되어져 있는 거고, 메가당은 포도당 2분자가 결합되어져 있는 거다. 이것도 뒤에 자세한 게 나오니까 지금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서 단당류가 3탄당, 5탄당, 6탄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3탄당은 여러분들 음식에서 3탄당을 본 적이 있으세요? 탄소수가 3개인 게 3탄당이거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위에 당을 나눌 때는 당 종류가 몇 개냐예요. 포도당은 탄수화물 개수가 몇 개입니까? 6개예요. 갈락토즈는 6개예요. 그 다음에 또 과당은 6개지. 5개짜리 이름은 뭐예요? 리보스잖아, 리보스. 좀 이따 할 텐데 리보스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의 슈가, 당 이런 말이 나오면 탄소수가 6개라는 의미이고, 그걸 하나의 유닛으로 해서 단당류예요. 그렇게 생긴 놈이 2개 있으면 이당류예요.
그런 게 3개에서 10개면 올리고당이야. 근데 밑에 나와 있는 삼탄당이라고 하는 거는 6탄당을 둘러 쪼갠 거예요. 그럼 탄소수가 몇 개야? 3개. 이런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별거 아닌데도 몇 당류냐는 것과 몇 탄당이냐가 가끔 헷갈려. 그래서 뒤에 붙어있는 메탄당이 나오면 탄소수를 의미하는 거고, 뭐 당류라고 할 적에는 온전한 당이 몇 개 있는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탄당은 젖산과 피루부산인데, 우리가 뭘 먹었을 때 젖산을 먹었어 이런 적이 있어요? 피루부산을 먹은 적이 있어 이런 적 있어요? 없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탄당이 존재는 하는데 그거는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잠깐 나타나는 물질이야 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이 삼탄당은 그렇고, 5탄당도 우리가 먹는 거에는 없어요. 대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리블로스,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같은 물질들이 존재하더라. 이것도 나중에 볼 거고, 6탄당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고, 요런 3종류가 단당류 종류 중에 탄소수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2당류는 완전한 유닛의 슈가가 2개 결합된 것. 다당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됐고, 앞쪽으로 다시 볼게요. 이제 여기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표를 보시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3탄당, 5탄당, 6탄당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한꺼번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단당류예요. 단당류 속에서 3탄당이 있고 5탄당이 있고 6탄당이 있더라라고 구분이 된 거고, 3탄당은 글리셀 알데하이드라고 하기도 또 있고, 우리 앞에서 봤더니 뭐도 있었죠? 젖산도 있었고 또 피루부산, 이런 물질들은 3탄당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당연히 급원은 당대사의 대사 중에 한 번씩 나타나는 물질이다라는 거고, 기능은 인산 에스테르형으로 존재하고 글리세롤의 전구 물질이다. 이건 우리가 이제 지방 대사할 적에 볼 텐데, 여러분들 중성 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그림 어떻게 될까? 말로 표현하자면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이 3개 붙어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이 글리세롤의 원천이 되는 게 글리세롤 알데하이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글리세롤의 전구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가 어떤 전환을 거쳐서 글리세롤이 되고 거기에 지방산이 와서 턱턱턱 붙으면 그게 TG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탄수화물을 하고 있는데 지방 얘기를 했죠. 그 탄수화물이랑 지방은 대사가 어떻게 돼 있을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합쳐야 돼. 대사 공부를 하면서. 3가지 영양소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그 다음에 5번째가 리보스인데, 이것도 어디서 온다? 대사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당류이다. 종류로는 핵산이 있고 조효소가 있고 비타민 B1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책을 안 갖고 왔고 페이지만 했는데, 페이지 129쪽을 한번 보세요. 129쪽. 거기 129쪽, 이 오른쪽이 129쪽 맞죠? 거기 중간에 그 구조식이 있습니다. 리보플라빈에 네모 박스가 크게 있죠? 그리고 가운데 오각형이 있죠? 그게 뭘까? 그게 리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비타민 B2 그림을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리보스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봤었던 글 중에서 비타민 B2의 구성 성분이라는 말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133쪽. 나이아신이 있습니다. 나이아신이 133쪽 맞아요? 그치? 130 몇 쪽? 131쪽에 나이아신 위쪽에 보면은 거기도 오각형이 보여요. 오른쪽 밑에. 그것도 리보스예요. 그러니까 5탄당이 붙어야 나이아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페이지 142쪽. 거기 ATP가 있어요. 그죠? 그 가운데 있는 그림이 ATP의 그림이야. 아데노신이랑 옆에 인이 3개 붙어 있는 것을 모식화 했는 건데, 보입니까? 거기 지금 마그네슘에 있는 부연 설명 중에 그림만 지금 볼 텐데, 거기 보면 또 오각형이 있어요. 가운데. 그게 뭘까? 리보스예요. 그러니까 리보스가 이렇게 구석구석에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얘네들이
ATP에 들어가 있으면 ADP에도 들어있겠죠? 하나 인만 떼면 되니까. AMP도 마찬가지고, 나이아신인 NAD도 우리가 봤어요, 눈으로. NADP도 마찬가지지. NAD에 P가 붙었는 걸 우리가 NADP라고 할 테니, 거기에 5탄당이 있었으면 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1의 구성, B2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보스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5탄당은. 근데 먹어서 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6탄당으로부터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볼 거고. 그 다음에 자일로스하고 아라비노스는 식이섬유 중에 있는 그런 이제 5탄당으로서, 이제 식이섬유 종류다라고만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는 굳이 볼 건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식이섬유 할 때 또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6탄당은 식품으로부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당분입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만노스예요. 어디서 먹을 수 있느냐? 포도당은 과즙, 꿀, 메가당, 과당은 이눌린, 그 다음에 갈락토즈는 이제 유즙, 한천, 갈락탄, 헤미셀룰로 속에 있고, 만노스는 곤약 감자와 백합뿌리 같은 데 종류가 있더라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얘네들은 먹는 거예요. 3탄당이랑 5탄당은 대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유용하게 쓰는 것들이고, 6탄당부터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들이 탄수화물의 기본 구조였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단당류 이제 나왔어요.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는 영양학을 끝날 때까지 계속 얘네들을 언급할 겁니다. 단당류 중에서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면 우리 먹은 것이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개가 얘네들이기 때문에. 섭취 시 뭐 없이, 소화 과정 없이. 소화 과정이라는 것은 소화 효소가 작용해서 잘라져야 되는데, 단독으로 먹어서 단당류 형태로 내가 흡수를 했다면 자를 필요가 없죠. 그대로 흡수가 되니까 소화 과정 없이 소장에서 장 점막 세포로 쉽게 흡수되어 빠르게 문맥순환으로 간다. 문맥순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간으로 가는데 혈액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소장 점막에서 혈액으로 가서 우리 몸을 혈액을 따라서 돌아가게 된다. 여기서 문맥순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면 문맥순환으로 돌아가지 않는 물질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뒤에 가면. 근데 포도당, 갈락토스, 과당은 혈액을 통해서 우리 온몸으로 공급이 된다. 그 구조적인 거를 먼저 자세히 보시면 다 두 개. 포도당하고 갈락토스는 몇 각형? 육각형이죠. 그래서 육각형이고, 또 과당은 오각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과당 했을 때 오각형을 5탄당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근데 탄소수를 세보면 다 6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위에 있는 건 고리형이고 밑에서 정리했던 것은 사슬형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색깔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크게 다르게 볼 건 없는데, 구조적으로 봤을 적에 리보스하고 디옥시리보스의 차이는 여러분들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 뭐가 달라졌을까? OH기가 저 위에 1번 탄소에서 2번 탄소에서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RNA하고 DNA를 할 때 R이라고 하는 것은 리보스예요. 그러니까 RNA라고 하는 핵산은 거기에 5탄당 중에 리보스가 붙어. 근데 DNA는 디옥시리보스예요. 그러니까 D가 이렇게 되는 D인 거예요. 이건 뭘까? 딜리트의 앞자거든? 옥시는 뭐예요? 옥시크린 할 때 그 옥시산소로 표백하는 거죠. 산소가 하나 떨어져 나간 리보스이기 때문에 디옥시리보스를 이제 5탄당으로 가져가서 쓰는 핵산이 DNA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구분을 하면 돼. 그래서 그림으로 나왔을 적에 5탄당의 그림 속에 O가 하나 부족한 게 있다. 그럼 그건 DNA인 거지. 완전한 것은 RNA가 되는 거. 리보스가 기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한 걸 봤고, 각각에 대한 것은 이성질체에 관련된 건데, 요건 프린트물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할 거고요. 자, 7페이지 2당류 보겠습니다. 2당류의 대표는 서당, 유당, 메가당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2당류이기 때문에 흡수되기 전에 장점막 세포에서 분비되는 2당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서당 혹은 자당이라고 하는 것은 효소 이름이 뭘까요? 서당. 서당이 영어로 슈크로즈니까
슈크라제가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말토스는 말타제. 그 다음에 하나가 락토즈. 뭐 영어랑 막 섞였다. 이러면 안 되지. 락토즈는 락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효소가 어디서 나온다고? 소장 점막 세포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효소를 할 때 배우겠지만 얘들은 소장 점막 세포에서 이 효소들이 이렇게 나와서 최종적으로 흡수되기, 우리가 소장은 뭐 하는 장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면 흡수하는 장소예요, 사실은. 소장의 말단 부분은. 근데 그 부위에 소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효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말타제, 락타제, 슈크라제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에 두 개가 섞여진 것들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면 얘를 잘라서 흡수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흡수되는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 2당 분해 효소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직 소화 흡수는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탄수화물을 먹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소화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 입이에요. 뭐가 나와요? 아밀라제, 침에서 아밀라제와 걔를 한번 분해를 하죠. 그리고 좀 약간 분해를 해서 여러 개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위로 가요. 위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 효소도 안 나올 뿐 아니라 산성이 너무 강하니까 효소의 활성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에 섞여 있던 효소가 위에 와서 일을 막 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얘도 불활성화되고, 그래서 위에서는 탄수화물의 소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 CBD장으로 가죠. 물질들이. CBD장으로 가면 제 1번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위에 있던 물질이 소화되기 위해서 CBD장으로 가면 중성화가 돼야 돼요. 산성 형태로는 어떤 효소가 와도 얘를 소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중화시키려면 산성인 경우니까 뭐가 와야 될까? 알칼리 물질들이 와야 돼. 그 알칼리 물질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두 종류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담즙이에요. 담즙이 약알칼리거든. 담즙이 나오면서 얘를 희석해서 중성화시켜. 또 하나는 췌장액이에요. 췌장액에는 많은 소화효소가 있죠. 걔네들을 싣고 나오는 물이 알칼리야. 그러니까 얘가 나와서 일단 중화를 시켜서 효소들이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같이 나왔던 효소들이 얘들을 짜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탄수화물을 하니까 탄수화물을 열심히 잘랐는데 포도당도 있지만 또 긴 것도 있고 또 2개짜리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랬을 적에 많은 효소들이 작용을 하다가 결국 못 자르는 건 뭐냐면 이 이당류를 자를 수 있는 효소가 별도로 있거든. 이 상태로 계속 어디까지 가느냐? 흡수하려고 했던 장소까지 가요. 도달해. 근데 포도당은 단점이 뭐냐면 반드시 단당류가 되어야만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지방은 어때? 지방은 아까 우리가 했던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완전 분해가 되면 몇 토막이 나야 될까?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3개 붙어 있어. 완전히 제각각으로 떨어지면 몇 조각이 돼야 돼? 4조각이 돼야지 가장 작아지니까 흡수가 좋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3개가 있던 것 중에 아래 위에 게 떨어지고 글리세롤 백본에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는 모노글리세랄데하이드 상태가 돼도 흡수가 돼요. 완전 분해가 안 돼도 된단 말이에요, 지방은. 그럼 아미노산은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단백질이죠. 그게 막 잘라져서 아미노산 1개씩 되면 제일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되고 2개 붙은 아미노 펩타이드 결합, 3개까지 붙은 형태도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야. 근데 포도당만 반드시 단당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붙어있던 이 효소들이 이런 2개짜리들을 잘 잘라서 바로바로 이렇게 흡수를 시켜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장소가 어디냐? 소장 점막세포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어. 뭐라고? 탄수화물의 소화효소가 나오는 장소를 대시오. 효소가 나오는 장소. 생성되는 장소가 아니고 나오는 장소. 바로 나오면 안 되잖아. 탄수화물의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 구강. 또 위는 안 된다 그랬고 12지장. 그 다음에
소장 말단에 소장 점막세포가 있는 곳, 그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곳에서 효소가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효소 별도로 있고 췌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나오는 효소 별도로 있고 점막세포에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또 나오는 효소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 2당 분해 효소는 어디서 나온다? 소장 점막 세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2당류가 분해가 돼서 그 자리에서 즉시 흡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소가 세 곳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이 서당, 비환원당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요거는 이제 자료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빔을 설치한 다음에 다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